아버지, 오빠는 이미 2번이나 실패했어요. 이제는 제가 해야 해요. 너는 여자야. 여자가 무슨 회사를 경영해. 말도 안 돼. 기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흔들리지 않았죠. 은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 방법이 아니면 회사는 완전히 망해요. 순애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간청했습니다. 여보, 은주 말을 들어요. 우리 딸이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아들이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믿음, 딸은 결국 남의 집 식구라는 생각,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침대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들만 지켜다오. 기석의 마지막 말에 순애는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그 아들이 집안을 망친 거예요. 진짜 우리를 살릴 사람은 은주예요. 순애의 목소리는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애는 평생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린 것이었죠.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평생 은주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우리를 구한 건 은주예요. 빚도 갚아주고 이제 회사까지 살리려 하잖아요. 왜 그걸 인정 못해요?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애의 말은 진실이었고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은주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었죠. 은주는 서류를 챙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전 내일까지 기다릴게요. 은주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순애는 남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기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가치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죠. 아들에게 쏟아부은 모든 기대, 딸을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석은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1970년대 말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논밭 사이로 낡은 기와집 한 채가 보였죠. 그 집 부엌에서는 김순애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상을 차리는 모습이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3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었으니까요. 순애는 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박기석이 이미 상 앞에 앉아 신문을 펼쳐보고 있었죠. 순애가 조심스럽게 밥상을 내려놓자 기석은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재호는 어디 갔나? 아직 안 일어났어요. 벌써 9시가 다 됐는데? 가서 깨워. 아들이 늦잠 자면 어떡하나. 순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아들 재호의 방문을 두드렸죠. 한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순애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26살 청년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재호야, 일어나야지.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조금만 더. 재호는 몸을 뒤척이며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쉬며 문을 닫았죠. 그리고 복도 건너편 작은 방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순애가 조용히 문을 열자 딸 박은주가 책상 앞에 앉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19살 은주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죠. 책상 위에는 빼곡하게 적힌 노트들이 쌓여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은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은주야, 아침 먹어야지. 밤새 공부했니? 네, 엄마. 금방 갈게요. 은주는 책을 덮으며 일어섰습니다. 순애는 딸의 여윈 얼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죠. 은주는 항상 이랬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오빠처럼 대학 등록금을 받지 못해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아이였습니다. 순애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괜찮아요, 엄마. 저는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딸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기석은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고 재호는 졸린 눈을 비비며 밥을 떠먹었죠. 은주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받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그때 기석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재호야, 오늘 사무실에 나와서 거래처 사람들 좀 만나봐라. 아버지 일 이어받으려면 이제 배워야지. 김 사장이랑 점심 약속도 잡아뒀다. 네, 아버지. 재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재호는 아버지의 사업에 별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기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은 역시 가문이 등불이야. 우리 박씨 가문도 이제 너한테 달렸다. 내 할아버지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지. 아들이 있어야 대를 잇는다고. 그 순간 은주가 젓가락을 놓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기석은 은주를 힐끗 보더니 다시 신문을 펼쳤죠. 마치 딸의 존재 자체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차별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분노조차 무뎌진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밥을 떠먹으면서도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넘어가지 않았죠. 식사 중에도 기석은 계속해서 재호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재호야,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다더라. 우리도 땅 좀 사둬야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 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호는 대충 대답했지만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기석은 아들의 무성의한 대답에도 개의치 않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반면 은주는 식탁 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은주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은주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밥을 먹을 뿐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기석과 재호가 나간 후 순애와 은주만 남았습니다. 은주는 설거지를 거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장학금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장학금? 네, 해외 유학 장학금이요. 합격하면 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대요. 미국이나 유럽으로 갈 수 있어요. 순애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은주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희망이 섞여 있었죠. 순애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길 바란다. 고맙습니다, 엄마. 저 꼭 합격할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 떠날 거예요. 은주는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처, 오빠와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아픔, 그리고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죠. 순애는 그 모든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애 자신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시집와서 30년 넘게 순애는 늘 남편과 시댁의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참고 견디는 것만이 미덕인 줄 알았죠. 저녁이 되어 기석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에 털썩 앉았죠. 순애가 물 한 잔을 건네자 기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사업이 안 풀려서 말이야. 경쟁이 너무 심해. 옆 동네 이 사장은 공장을 하나 더 늘렸다던데 우리는 언제 그렇게 되려나. 그래도 재호가 이제 도와줄 거 아니에요. 재호, 그 녀석은 아직 멀었어. 배워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도 아들이니까 천천히 가르치면 되겠지. 기석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재호는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하지만 기석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만이 자신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딸은 결국 남의 집 식구가 될 뿐이라고 기석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 이 땅의 당연한 진리라고 여겼죠. 그날 밤 은주는 홀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은주는 그 별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을 벗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은주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아버지의 무관심도 오빠와의 차별도 이제는 은주를 주저앉히지 못할 것 같았죠. 오히려 그 모든 아픔이 은주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꿈과 목표들이 있었죠. 은주는 펜을 들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반드시 이 집을 떠나 내 길을 걷겠다. 1980년대 중반 박기석의 사업은 점점 커져갔고 아들 재호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기석은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가 됐다고 믿었죠. 졸업식 날 기석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줬고 기석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재호가 이제 대학까지 나왔으니 본격적으로 사업을 배워야지. 아버지가 쌓아온 이 모든 것을 내가 이어받는 거다. 재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재호는 사업에 대한 열정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죠. 그날 밤 재호는 어머니 순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실 사업에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장남이잖니.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마라. 순애는 아들을 다독이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재호의 눈빛에서 자신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순애는 그 불안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재호는 아버지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업무를 맡았지만 곧 큰 거래를 담당하게 됐죠. 기석은 아들에게 큰 투자건을 맡겼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는데 성공하면 회사 규모를 2배로 키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석은 아들을 믿었고 재호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죠. 하지만 재호는 경험이 부족했고 판단력도 미숙했습니다. 재호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브로커의 달콤한 말에 속아 검증되지 않은 땅에 거액을 투자한 것이죠.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서류도 그럴듯했고 계약도 문제없이 진행됐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 후 그 땅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투자금은 한순간에 날아갔고 회사는 큰 빚을 떠안게 됐죠. 기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탓하지 않았죠. 대신 직원들을 해고하고 사업을 축소하며 위기를 넘기려 했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봤습니다. 그동안 자신만만했던 기석이 흔들리는 모습은 순애에게도 큰 충격이었죠. 여보, 괜찮아요?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법? 지금 빚이 얼마인 줄 아나? 은행에서도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준다고 했어. 기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남편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죠. 그때 재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재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됐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브로커 놈이 우릴 속인 거지. 너도 배우는 과정이니까. 기석은 여전히 아들을 감쌌습니다. 장남이니까, 대를 이을 아들이니까 실수는 용납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순애는 남편의 그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아들의 실수를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딸 은주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지만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하며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었죠. 은주는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금방 눈치챘습니다. 순애가 은주를 부엌으로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은주야, 집안이 지금 어려워졌어. 오빠가 투자에 실패해서 빚이 많이 생겼단다. 얼마나요? 몇 억은 될 거야. 아버지가 밤새 걱정하시더라. 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은주는 예상했던 일이었죠. 오빠가 사업 감각이 없다는 걸 일찌감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만 믿었고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울 수 있는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너는 학교나 열심히 다녀. 이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야. 순애는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죠. 언젠가 이 집안을 구할 사람은 자신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며칠 후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돈을 갚으라며 협박했고 기석은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죠.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무릎 꿇는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요. 재호는 방 안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이 돌아간 후 기석은 거실에 주저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순애는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죠. 그 순간 은주가 방에서 나와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은주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연민도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죠. 언젠가 자신이 이 집안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은주는 해외 장학금 지원 사업에 합격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순애는 딸을 공항에서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죠. 기석은 그날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딸의 출국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죠. 은주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그래, 은주야. 몸 건강히 잘 지내렴. 순애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오랫동안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주가 사라진 후에도 순애는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딸이 떠난 빈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은주는 미국에서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연구실에서 실험을 반복했죠. 주말에도 쉬지 않고 논문을 읽었습니다. 은주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제약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죠. 은주는 교수들에게 인정받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졸업 후에는 다국적 제약회사에 스카우트됐고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집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재호의 두 번째 투자 실패로 회사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죠. 기석은 빚을 갚기 위해 집과 땅을 저당 잡혔고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기석은 그런 아들을 감싸기만 했죠. 어느 날 순애는 은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지만 순애는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자세히 쓰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죠. 엄마, 집이 많이 힘들어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내 일이나 열심히 해. 우리는 알아서 할게. 순애는 걱정을 숨기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은주는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전화를 끊은 후 은주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더 성과를 내고 돌아가야 할까 고민했죠. 그때 은주가 참여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뒀습니다. 은주가 주도한 연구가 획기적인 결과를 낳았고 제약회사는 그 신약의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은주는 일약 업계의 스타가 됐죠. 미국 언론에서도 은주를 주목했고 회사는 은주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말이죠. 은주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상사들은 깜짝 놀라며 만류했지만 은주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은주는 자신이 개발한 신약의 특허 일부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것은 막대한 가치를 지닌 자산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은주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의 한 호텔에 짐을 풀고 변호사와 회계사를 만났죠. 은주는 자신의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집안의 빚 규모도 조사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야 은주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순애는 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주는 예전과 달리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죠. 양복을 차려입은 은주는 더 이상 그 시골 마을의 초라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순애는 딸을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주야, 정말 내가 맞니? 이렇게 성공한 거야? 네, 엄마. 전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을 도우려고 왔어요. 순애는 딸의 말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니? 집안 빚이 얼마인지 아니? 알아요, 엄마. 다 조사했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은주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애는 딸의 그 눈빛을 보며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죠. 은주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인정을 바라는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여성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은주가 돌아온 것조차 모르고 있었고 오빠는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었으니까요. 은주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집안을 구할게요.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와 오빠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해요. 딸도 이 집안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순애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죠. 이제야 이 집안의 변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은주가 집에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여전히 딸의 귀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은주가 미국에서 돌아온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기석은 처음으로 은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주야, 미국에서 왜 돌아왔나? 거기서 일자리라도 있었으면 계속 있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돌아왔어요, 아버지. 중요한 일?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어차피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거지. 기석의 말에 순애는 젓가락을 놓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순애의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죠. 하지만 기석은 그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 성과로 특허도 받았고요. 특허? 그게 뭐 대단한 건가? 그런 건 남자들이나 하는 거지. 기석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지금 설명해봤자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은주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재호가 은주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재호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고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내가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오빠,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죠. 해결? 방법이 있기나 한 거야? 빚이 얼마인지 알아? 집도 곧 넘어갈 판이야. 재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오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빠가 먼저 인정해야 해요. 실패를 말이에요. 인정?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버지는 날 계속 믿으시잖아. 그게 문제예요, 오빠. 아버지가 오빠만 믿으시니까 오빠는 계속 압박받고 결국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은주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은주는 오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빠.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며칠 후 채권자들이 다시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거칠었죠.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가구들을 살피며 소리쳤습니다. 이번 주까지 돈 안 갚으면 이 집 넘어간다. 알아들었어? 기석은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순애는 남편 옆에 서서 눈물을 흘렸죠. 재호는 방 안에 숨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은주가 현관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은주는 당당한 자세로 채권자들을 마주했죠. 얼마나 빚이 남았죠? 뭐야, 너는? 이 집 딸이야?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세요. 채권자들은 은주의 차분한 태도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죠. 은주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액 갚겠습니다. 뭐라고? 너 같은 애송이가 무슨 돈으로? 제 방법이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기다려주세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반신반의하며 집을 나갔죠. 기석은 은주를 바라보며 화를 냈습니다. 은주야,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 함부로 약속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저한테 돈이 있어요.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기석은 믿지 않았습니다. 딸이 무슨 돈을 벌 수 있겠냐는 생각뿐이었죠. 은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제가 개발한 신약의 특허권 관련 서류예요. 이걸로 투자를 받았고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어요. 기석은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순애가 다가와 서류를 함께 봤죠. 순애는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이게 가능한 거니? 네, 엄마. 제가 다 준비했어요. 순애는 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순애는 기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은주 말을 믿어봐요. 우리 딸이 뭔가 해낸 것 같아요. 하지만 기석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딸이 자신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기석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실패하면 책임은 내가 져야 해. 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그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익숙했죠. 은주는 방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변호사와 투자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됐죠.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채권자들은 약속한 대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비웃는 표정으로 현관에 섰죠. 자, 돈 준비했어? 아니면 이제 집 비워야지. 은주는 침착하게 은행 계좌이체 확인증을 내밀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서류를 확인하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로 전액이 입금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빚은 다 갚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집을 떠났죠. 기석과 순애, 그리고 재호는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내가 정말 이걸 해낸 거냐? 네, 아버지. 제가 했어요. 기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무시했던 딸이 집안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순애는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은주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아버지의 진심 어린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은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빚을 갚은 후에도 집안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석의 회사는 여전히 파산 직전이었고 자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은주가 빚을 갚아준 것만으로는 회사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기석은 매일 사무실에 나가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거래처들은 이미 등을 돌렸고 직원들도 대부분 떠났죠. 어느 날 저녁 기석은 집에 돌아와 쓰러졌습니다. 순애가 황급히 남편을 부축했지만 기석은 의식을 잃었죠. 구급차가 도착하고 기석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했죠. 병실에 누운 기석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애는 남편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호는 병실 한쪽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죠. 은주도 병원에 왔지만 기석은 딸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여전히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죠. 딸에게 빚을 갚게 한 것이 수치스러웠던 것입니다. 며칠 후 기석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순애가 물을 떠다 주자 기석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호는 어디 있나? 회사 정리하러 갔어요. 곧 올 거예요. 회사는 이제 끝이야. 내가 평생 일군 게 다 물거품이 됐어. 기석의 목소리에는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은주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주한테 한번 물어봐요. 은주, 딸한테 무슨 도움을 받아?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 못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은주가 빚도 갚아줬잖아요. 순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고개를 돌렸죠. 딸에게 더 이상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재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자산이 거의 없어요.
사무실도 곧 비워야 해요. 뭐라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기석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순애가 남편을 말리며 눈물을 흘렸죠.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은주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차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를 인수하겠어요. 뭐라고? 기석은 깜짝 놀라며 딸을 쳐다봤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제가 투자금을 확보했어요. 아버지 회사를 인수해서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돈으로? 제 특허권을 담보로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회사를 경영하겠어요. 은주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순애는 놀라움과 희망이 섞인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죠. 재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기석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내 회사를 딸한테 넘길 수는 없어. 재호가 있잖아. 아버지, 오빠는 이미 2번이나 실패했어요. 이제는 제가 해야 해요. 너는 여자야. 여자가 무슨 회사를 경영해? 말도 안 돼. 기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흔들리지 않았죠. 은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 방법이 아니면 회사는 완전히 망해요. 순애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간청했습니다. 여보, 은주 말을 들어요. 우리 딸이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아들이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믿음, 딸은 결국 남의 집 식구라는 생각,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침대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들만 지켜다오. 기석의 마지막 말에 순애는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그 아들이 집안을 망친 거예요. 진짜 우리를 살릴 사람은 은주예요. 순애의 목소리는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애는 평생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린 것이었죠.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평생 은주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우리를 구한 건 은주예요. 빚도 갚아주고 이제 회사까지 살리려 하잖아요. 왜 그걸 인정 못해요?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애의 말은 진실이었고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은주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었죠. 은주는 서류를 챙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전 내일까지 기다릴게요. 은주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순애는 남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기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가치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죠. 아들에게 쏟아부은 모든 기대, 딸을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석은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새벽이 되자 순애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집에서 고민하다가 온 것이죠. 순애는 남편 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인정해야 해요. 은주가 재호보다 뛰어나다는 걸요. 그걸 인정하면 내 평생이 잘못된 거잖아. 기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손을 잡았죠. 잘못을 인정하는 게 용기예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돼요. 기석은 고개를 돌렸지만 순애의 말은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가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새로운 서류를 꺼내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이게 회사 인수 계획서예요. 제가 투자자들과 미팅을 했고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기석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은주가 작성한 사업 계획은 치밀했고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보였죠. 기석은 서류를 읽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준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은주야, 내가 정말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했니? 네, 아버지. 저는 제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회사를 살릴 자신이 있어요. 기석은 딸의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신감과 결단력이 가득했죠. 기석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후계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자존심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오빠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해요. 사업은 오빠 길이 아니에요. 은주의 말은 냉정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재호는 사업가의 자질이 없었고 그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기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재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재호는 은주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는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단지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려고 억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패한 거고요. 재호의 고백에 기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애는 아들을 안쓰럽게 바라봤죠. 재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제 길을 찾고 싶어요. 사업이 아닌 다른 일을요. 그러니 은주한테 회사를 맡기세요. 은주가 저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재호의 말에 기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마저도 동생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석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은주는 오빠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없어요. 내일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회사는 완전히 문을 닫아요. 그럼 아버지가 평생 일군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기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죠. 자존심을 지키고 모든 걸 잃을 것인가, 아니면 딸을 인정하고 회사를 살릴 것인가. 기석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순애가 다시 병실로 왔습니다. 순애는 남편 곁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은주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아버지 인정 못 받으면서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어요. 이제라도 인정해주면 안 될까요? 순애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석은 아내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은주가 병실을 찾았을 때 기석은 이미 결심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기석은 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회사를 내가 맡아라. 내가 틀렸다. 은주는 아버지의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생 기다렸던 인정의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죠. 은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어요. 기석은 딸의 냉담한 반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은주는 서류에 서명을 받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순애는 남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은주한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요. 알아. 내가 너무 늦었어. 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흘리는 후회의 눈물이었죠. 순애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이 가족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은주는 회사 인수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마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했죠. 언론에서도 은주의 행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 기업인이 아버지의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해 재건한다는 스토리는 화제가 됐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은주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플래시가 터졌죠. 은주는 침착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원고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료했습니다. 기자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죠. 저는 이 집안에서 늘 소용없는 딸이라 불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만이 가문이 등불이라 믿으셨고 저는 언제나 그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은주의 말에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애는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죠. 은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인정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해외로 나가 신약을 개발했고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은주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기자들은 숨죽이며 은주의 이야기를 들었죠. 이번에 저는 제가 개발한 신약의 특허권과 투자금을 통해 아버지의 회사를 구제했습니다. 집안의 빚을 갚았고 파산 직전에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은주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제 가족을 구합니다. 딸도 아들만큼, 아니, 그보다 더 이 집안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견장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 나왔죠. 기자들은 감동과 충격 속에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저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지만 그것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제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어머니는 저를 응원해 주셨고 오빠는 자신의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은주의 대답은 간결하지만 강렬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은주는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기석은 병실에서 기자회견 영상을 봤습니다. 딸의 단호한 목소리와 당당한 모습을 보며 기석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시했던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사실에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죠. 순애가 병실로 들어왔을 때 기석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남편 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가 멋지죠?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해요. 나는 정말 멍청했어. 내 눈앞에 보석이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했어. 기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손을 잡았죠.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은주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하지만 은주가 날 용서할까? 그건 은주가 결정할 일이에요. 당신은 그저 진심을 전하면 돼요. 며칠 후 기석이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기석은 은주를 찾았습니다. 은주는 서재에서 회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기석은 문을 두드리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은주야,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은주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기석은 딸 앞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틀렸다. 아들은 가문의 등불이 아니었고 너야말로 우리 집안의 희망이었다. 기석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주는 표정 변화 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죠. 이제야 알았나요? 그래, 너무 늦었어. 하지만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평생 잘못 살았다. 기석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은주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원했던 인정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죠. 은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더 이상 아버지의 인정을 바라지 않아요. 전 제 길을 갑니다. 은주야. 하지만 가족이기에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을 할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은주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기석은 딸의 차가운 태도에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달은 것이죠. 기석은 고개를 숙인 채 서재를 나갔습니다. 은주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은주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제 은주는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외로웠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은주가 경영하는 회사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높아졌죠. 은주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경영인이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은주를 차세대 여성 리더로 조명했고 강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재호는 아버지의 사업을 떠나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재호는 작은 책방을 열었죠. 사업가의 길은 아니었지만 재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재호는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기석은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더 이상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집에서 조용히 지냈죠. 기석은 매일 정원을 가꾸며 지난 삶을 돌아봤습니다. 순애는 남편 곁에서 그를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노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를 위로했죠. 어느 가을날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은주가 회장으로 취임하는 날이었죠. 취임식은 소박하게 회사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직원들과 투자자들이 참석했고 가족들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은주는 단상에 올라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평생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셨습니다. 순애는 객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통해 증명하고 싶습니다. 성별이나 출생 순서가 아닌 능력과 열정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석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기석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취임식이 끝난 후 은주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축하해. 내가 여기까지 온 걸 보니 감동이야. 고마워요, 오빠. 오빠도 책방 잘 되고 있다며요? 응, 조금씩이지만 단골들도 생기고 있어. 내 길을 찾은 것 같아. 재호는 편안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순애는 두 남매를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죠. 기석은 말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딸과 편하게 대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회사 확장 계획을 발표할 거예요. 새로운 연구소도 설립하고 직원도 더 뽑을 예정이에요.
대단하구나, 은주야. 내가 이렇게까지 회사를 키울 줄은 몰랐어. 순애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아버지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네, 아버지. 너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니? 기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죠. 은주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으려 해요. 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은주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성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죠. 순애는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게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야. 감사합니다, 엄마. 전 행복해요. 제 꿈을 이뤘으니까요. 은주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애와 기석은 집에 도착해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 딸이 결국 우리를 살렸구나. 이제야 세상이 조금은 공평해진 것 같아. 순애의 말에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평생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은주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달려온 세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길을 걷게 된 현재. 은주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주는 노트북을 열고 다음 프로젝트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은주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는 딸이 아닌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한 여성으로서 말이죠.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은주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될 것입니다. 차별과 무시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 여성의 승리였으니까요. 그날 밤 은주는 창밖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더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이죠. 은주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